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는 부분만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좋은 점을 확실히 알고 분명히 표현하고 적용하는 건 아주 큰 힘이 된다. 의사소통은 흔히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과 자신감을 갖춘 믿을 만한 사람인지 판단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또 한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장벽을 무너뜨리며 관계망을 구축하기도 한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르게 본다. 아나이스닌. 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평가할 때 꾸준히 사용하는 4가지 핵심 영역을 알게 되었다. 외모, 의사소통, 상호작용, 업무상 예절.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만나고 처음 몇 초 안에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이때 받는 인상은 의식과 무의식적 자극의 결과를 모두 포함한다. 교육 수준, 능력, 교양 수준, 신뢰도, 경제적 지위. 사람들은 저마다 무의식적으로 4가지 중 1가지 혹은 그 이상의 영역에서 자신감을 잃는다. 자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주눅이 드는가? 정보에 밝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보가 있어야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외모는 시각적 의사소통의 총체다. 몸짓 언어, 복장, 장신구, 차림새, 위생을 포함한다. 잠시 곰곰이 생각해보자. 직장에서 보이는 당신의 정보는 어떨까? 옷을 입을 때 자신이 시각적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지 고민해야 한다. 옷이 몸에 잘 맞는가? 편하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품이 좁은 정장 재킷, 크기나 길이가 어색한 바지 등을 입으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당당한 존재감을 잃을 수 있다. 옷감이 계절과 근무 환경에 모두 적합한가?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싶은가? 당신의 개인적 스타일이 무엇이든 그 스타일이 자신의 지위와 속한 업계, 당대의 분위기와 회사의 복장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스타일은 자신감을 갖게 해줄 수도 있다. 외모에 대한 자신감은 당신이 계획하는 일의 다른 여러 측면에도 영향을 끼친다. 당신의 개성을 반영하는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회사의 정책과 일반적 업무 환경도 존중해야 한다. 누구를 존경하는가? 직장에서 당신이 목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자. 당신이 원하는 직위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라. 동시에 현재 직위도 고려해야 한다. 상사를 무색하게 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동떨어져 보여서는 안 된다. 곧바로 반응하고 화내는 것을 피하라.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임시 보관함에 저장하자. 골라서 싸워라. 어떤 사람이나 상황은 극적이기만 할 뿐 에너지를 쏟거나 대응할 가치가 없다. 속담에도 있듯이 21차례 들으시고 내쉰 뒤 넘어가라. 당신의 대응 방식은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이어야 한다.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말하는 것을 삼가라. 의견을 낼 때는 다양성을 의식하라. 회의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청중이 누구인지 아는 것과 자신을 표현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이다. 감정 대신 열정을 전달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고 진척시키기 위해 사실이나 숫자, 구체적 사례 포함하기, 많은 예를 드는 대신 가장 중요한 측면 3가지만 강조하기, 명확한 의도를 갖기, 해서는 안 되는 일, 과하게 큰 소리로 말하기, 본인의 헌신이나 열의에만 의존해서 주장하기, 역량을 알리는 것과 가치를 부풀려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자신의 역량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잠재적인 욕구는 의도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낼 우려가 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이 보일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을 믿게 된다. 자신의 가치를 부풀려 말하는 것은 스스로 그 가치를 확신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서 능력에 대해 의구심만 불러일으킨다. 의욕이 존재하지 않던 곳에 갑자기 의욕을 만들어내는 셈이다. 무엇이 당신의 인상을 해칠 수 있을지 의식하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무의식 중에 자신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행동,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거나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끊도록 내버려둘 때가 많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깎아내리는가? 과도하게 사과하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인가? 실패는 성공의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아리아나 허핑턴.
책임지는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신뢰 역시 잃을 것인지 회복할 것인지 판가름 날 수 있다. 실수를 만회하고 관계를 재형성하고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한번 시도하는 것으로 될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성공이 보장되는가? 아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부정적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략 8번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생각과 행동의 일관성을 보여주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 일관성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열쇠이다. 말과 행동과 태도의 일관성이 핵심이다. 일관성은 신뢰로 이어진다. 신뢰는 믿음을 불어넣는다. 믿음은 변화를 일으킨다. 미국의 거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의 설립자이자 전 최고 경영자 하워드 슐츠는 78개국에 3만 개가 넘는 매장을 연 성공 비결로 일관성을 자주 언급했다. 무엇을 얻고 무엇에 의존할 수 있는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면 경험과 상호작용, 선택의 결과가 긍정적일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이미 깨져버린 무언가를 다시 형성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관계를 회복하고 재형성하고 재확립할 수 있든 없든 결국에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자기 발견과 치유, 자기 성장이 일어나는 중요한 순간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보라. 당신의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니다. 의사소통에 오류가 없게 하라. 오해가 무엇이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사에게 알려라. 실수를 할 때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핵심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도록 뇌를 재훈련하라. 경험에 의존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냈다면 그 성과를 자랑스럽게 여겨라. 고의로 무리하게 구는 사람, 고의로 혹은 노골적으로 무리하게 굳는 사람과 일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힘들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고 부정적 평판을 얻고 소외된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그런 사람과 일하며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 가까이 하지 않기. 업무를 제외하면 이런 사람과 굳이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 업무에 집중하기. 업무상 이런 사람과 교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오로지 업무에만 집중하라. 그 사람과 잡담을 나누거나 업무 외에 시간을 더 보낼 필요는 없다. 거리두기. 이 사람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배정하여 당신과 이 사람 사이에 간접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라. 고의로 무리하게 구는 사람이 당신의 상사라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직속 상사나 부서, 회사를 바꿔 온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자신을 보호하든 그대로 머물든 양자택일이 요구된다. 로라 케이튼의 일터의 대화법이라는 책이었어요. 한스미디어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원 제목은 The Communication Habit이라고, 그러니까 대화 습관? 딱히 일터의 대화법 뭐 이렇게 되어 있진 않은데 내용은 정말로 직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 그렇게 번역이 되었나 봐요. 직장뿐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전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직장에서는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잖아요. 넷플릭스에 셀링 선셋이라는 부동산 회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작은 사무실 안에서 캐릭터들이 다투거나 뭐 잘 지내거나 이런 게 되게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크리스틴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진짜 이 캐릭터는 복잡해요. 근데 약간 더 악에 가까운, 약간 좀 고의적으로 말을 퍼뜨리거나 그냥 자꾸 말이 바뀌는 그런 캐릭터인데 진짜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적인 성격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고의로 혹은 노골적으로 무리하게 굽는 사람과 일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사실 크리스틴이라는 캐릭터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 막 티나게 무례하게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미치게 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을 왜 싫어하는지 모르는, 그럴 정도로 매너 있게 말하지만 그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 만나보셨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야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헛소리고 자기 변명이고 다 거짓말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스타일인 건데요. 사실 뭐 무례하거나 고의로 그러는 건 맞죠. 근데 정말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사람들 생각하는 것도 결국에는 비슷하고. 그래서 힘들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고 부정적 평판을 얻고 소외된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정말 웬만한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해결해주는. 보면 내가 관두거나 그 사람이 관두거나 참 기다리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100% 자신을 막 파괴하면서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진짜 도저히 이 회사에서조차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 답이 없는데 내 정신건강이 너무너무 악화되고 있다면 스스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직 버틸만 하다면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다는 점 믿고 조금만 견디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참 잘 나타낸 명언이 책에 있는데요. 마야 안젤루, 미국의 시인이자 민권운동가가 한 말을 읽고 끝낼게요.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을 것이다. 당신이 한 행동도 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에게 받은 느낌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